빨간색이다. 내가 보고 있는 빨간색보다 누군가는 밝게 또는 어둡게 탁하게 선명하게 보고 있을 것이며 그동안 보고 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빨간색에 대한 각자의 느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같은 빨간색을 보지 못하지만 각각이 보는 이것을 빨간색이라 부르기로 약속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이라 부르는 이것의 본질은 뭘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가 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에게든 변하지 않을 단순한 진리는 보인다. 이것뿐이다. 딱딱한 부드러운 촉감부터 슬픈 기쁨, 감정 역시 우린 절대로 같은 크기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건 역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나의 무의식적 행동들을 인지하는 것,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감각의 본질만을 인지함으로써 감각을 느끼고 있는 주체인 의식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들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저거는 노란색, 동그랗다. 아, 저거 예전에 누가 줬던 건데. 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정보들 역시 차단해준다. 사는 산, 물은 물, 있는 그대로를 보며 현존할 수 있는 명상의 정석인 셈이다. 의식이 깨어있으니 어느 정도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무의식으로 꾸는 꿈조차 의식을 가진 채 꿀 수 있게 되었다. 신비한 현상으로 느껴지는 유체 이탈, 제3의 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식을 깨운다면 경험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꿈을 포함한 그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 풀어야 할 숙제인 듯하다. 눈을 감고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본질만을 인지하면서 말이다.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유체이탈이 목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조금의 움직임 없이 무식하게 버티는 거였다. 다행히 어느 때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터라 버티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버티기를 처음 시도한 그날 유체이탈이 되었다. 영화를 왜 봐? 유체이탈 이렇게 재밌는데. 여행을 왜 가? 유체이탈로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직후라 일도 없고 나갈 일도 없어서 반년 이상 밥 먹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틈만 나면 명상만 했다. 명상을 시작하면 2시간에서 4시간을 유지했고 하루에도 그걸 여러 번 반복했다. 중독 수준으로 몇 개월간 그렇게 명상만 해대니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자연스럽게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 예전이라면 그냥 흘려보냈을 사소한 사건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궁금증 때문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었다. 생각에 지치다 명상에 잠기고 다시 생각들을 쌓다 보니 생각과 마음이 내가 쌓아놓은 정보에서 나왔음을 불현듯 알게 되었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에 변화가 생겼다. 무지한 채로 무작정 행하기만 했던 알아차림의 의미를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그때부터 명상의 목적은 유체이탈이 아닌 정보를 없애는 것이 되었다. 모든 정보를 없애고 본질을 찾는 것.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식하게 누워 버티기만 해도 유체이탈은 물론이고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 가만히 누워 잠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벗어나 오로지 의식만을 남겨두는 행위였던 거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세뇌된 정보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말 그대로 깨어있어도 깨어있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의식이 있기에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의식이 있어도 인지하지를 못하고 뇌의 정보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생각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명상들은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우는 것, 의식을 인지하는 것이다.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 숨을 쉴 때에도 지나간 일,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 내 발이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수저를 잡고 음식을 집어 입안에 넣고 있음을,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명상인 거다.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을 보며 판단이 아닌 그저 보임을 인지하고 들리는 새소리에 아름답다, 시끄럽다가 아닌 들림을 인지하고 마구 떠오르는 걱정에 한숨을 쉬더라도 그 한숨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인지하는 의식을 인지하는 것. 그러나 매번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다. 남편의 잔소리에 그저 들린다 했다가는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등짝 스매싱이다. 그래서 최대한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한다. 혼자 걸을 때, 설거지 등 집안일 할 때, 샤워할 때 잡생각이 몰려옴을 인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을 TV를 보듯 화면 안에 가둬두고 바라보기도 한다. 그릇이 왜 이리 안 닦이냐? 물이 왜 차갑냐가 아닌 그릇을 잡은 촉감, 물에 닿는 느낌 그 자체를 느끼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에게 모두 현상 자체를 믿어버리는 뇌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등한시하면 다시금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럴 땐 음악이 들리는 순간만큼은 나의 감각을 인지하겠다고 다짐
다짐하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한다.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지하는 행위 자체가 지루하고 귀찮아질 때는 내가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가기도 한다. 건물을 지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운다. 땅도 지운다. 땅을 지우니 여기는 하늘인가? 빛과 어둠도 지운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다리는 허공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제는 다리를 지우고 휘젓고 있는 팔도 지운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운다. 머리도 뇌도 지운다. 인지할 수 있는 의식 자체도 없는 나는 누구인가. 현실적으로 살아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늘만 올려다봐도 파란 하늘과 구름이, 밤하늘의 별들이, 태양은 이미 너무 비현실적인데 심지어 블랙홀이라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현실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관념에 갇혀 현실이라고 믿는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는 듯하다. 여기가 위냐 아래냐. 땅을 파고 들어가면 땅을 밟고 서 있는 이곳도 위 아닌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진실로 믿어왔던 과학이 또 다른 발견으로 인해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과 박, 차가움과 뜨거움, 자연과 인공, 선과 악 모두 나라는 기준점에서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 생각을 펼치고 의심하며 나와 주변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려 노력한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정답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을 쌓고 부수며 본인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면 된다. 우리 모두는 철학가이며 사상가이자 몽상가다. 이제 명상의 꽃 오로지 의식만을 남겨보자. 몸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잠들지 않고 의식 하나만을 남기는 것. 일단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몸가짐을 정갈하게 한 후 가부좌 자세. 그런 거 없다. 가부좌는 명상하는 나를 자는 걸로 의심하는 남편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끔 하지만 1시간 이상은 버티질 못하겠다. 손끝 하나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기에 오래 버틸 수 있는 편안한 자세가 최고라 생각한다. 다만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소파에 앉아 하기도 옆으로 누워하는 경우도 있다. 집 역시 너저분하면 너저분한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는 편이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면 그 또한 인지하면 된다. 초반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소음들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보고 있는 TV 소리, 강아지 발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내게는 안정감 있는 최고의 명상 음악이다. 눕든 앉든 자세를 잡은 순간부터는 손끝 발끝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불편하다. 그럴 땐 이완을 하는데 의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머리로 천천히 느껴준다. 나는 몸을 이완하는 게 꽤나 힘들었었다. 내 의식으로 눈썹을 느끼고 어깨를 느끼고 무릎을 발가락을 느끼는 게 왜 이리 힘든 건지. 내 몸 맞아? 내가 의식을 써본 적이 있기는 했던가. 그렇게 의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느껴주는 것만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렸었다. 지금은 이완 과정도 귀찮아서 아예 패스하거나 온몸 구석을 한 방에 느껴버리는 걸로 이완 과정을 끝낸다. 이완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다. 가장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이다. 이 두 가지를 기를 수 있는 운동은 걷기다. 호흡, 만트라, 생각 바라보기 등은 내 경험상 모두 버티면서 무의식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수단들이다.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해도 좋고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매몰되면 아 생각에 빠져 있었네 알아차리면 된다. 심장이든 다리든 유도 어느 한 부분의 감각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느껴주면 된다. 애써 생각을 비울 필요도 없다. 결국엔 다 비워진다. 명상 중 그게 무엇이든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큰 불청객이 있다. 가려움이다. 이 가려움 때문에 눈을 떠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남편이 부드러운 걸 가져와 코에 대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 미치도록 가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왜 가려운지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가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다. 그럴 땐 저항하지 말고 가려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 간혹 모기에 물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모기가 바늘을 꽂는 느낌까지 완벽하게 느껴진다. 그땐 그냥 물려준다. 내 피.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다. 남편 때문이야.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 때문이야. 찾아낸 이유들은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것들이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오로지 아는 건 화를 내고 있다는 것,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가려움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뿜어내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준다. 이유는 찾지 않는다. 어차피 모른다. 답답하다면 그 답답한 느낌을, 기쁨에 벅차오른다면 그 벅차오르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지하다 보면 감정들은 사라진다. 아무튼 가려움을 포함하여 서서히 사라지는 감각을 느끼다 보면 조금씩 다른 감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거무튀튀한 구름 같은 것들이 아른거리며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몸이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소리에 민감해져 아주 작은 소리가 온몸을 울릴 정도로 웅웅 거리기도 하고 진동을 느끼기도 한다. 심지어
심지어 이때 강렬한 태양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눈이 시리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초원에 누워있다 생각하면 바람을 느끼기도 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봐왔을 네빌 고다드 상상의 비법은 여기에 있다. 머리로서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느끼는 것. 익숙하지 않은 감각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껴 눈을 떠버리는 구간이기도 하다. 유체 이탈이 영원이라고 믿었을 땐 나는 귀신, 악마 이런 것들이 떠올라 무서웠었다. 그럴 땐 일부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귀신들을 불러 모으고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작고 귀여운 피규어로 만들어버리곤 했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감각들마저 인지하며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의식이 한번 깜빡거리는 찰나의 순간 온몸에 감전된 듯한 느낌과 함께 잔잔하고 따뜻한 빛이 눈앞을 뒤덮고 온몸을 감싼다. 근심 걱정이 없는 환희에 휩싸인다. 초반엔 유체이탈도 유체이탈이지만 이 느낌이 좋아서 명상에 중독된 듯하다. 그러나 이건 역시 본질이 아닌 그냥 현상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까는 고통스러운 감각에 휩싸이더니 지금은 빛을 보며 기쁨, 환희의 느낌에 감동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조금의 물리적 자극도 없이 가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는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실제하기는 하는 걸까? 가만히 누워 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희로애락이 다 느껴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환희의 느낌까지 온전히 인지하다 보면 그 느낌마저도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생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고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하지만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 더는 인지할 것이 없는 오직 의식 하나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나의 명상법이다. 그럼 유체이탈은 언제 되는가? 보통 이 정도의 명상을 계속하면 유체이탈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된다. 명상을 끝낸 후에도 또렷해진 의식은 잠이 들어야 할 시간에도 깨어있게 된다. 잠들만 하면 의식이 깨어나고 꿈으로 빠지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도 한다. 그 느낌을 그냥 받아들이면 잠으로 빠지는 동시에 유체이탈이 되기도 하고 꿈을 꾸는 도중에 의식이 깨기도 한다. 꿈속의 꿈을 연달아 꾸기도 하고 유체이탈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꿈에서조차 명상하다가 의식이 깨기도 한다. 누워서 명상을 하면 잠이 온다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너무 뚜렷해진 정신 때문에 잠에 들기는커녕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날이 많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체이탈을 유도할 때는 최대한 졸릴 때까지 참은 후 명상을 한다. 꺼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목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것도 보이고 몸이 붕붕 뜨기도 하고 그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바위눌림, 자각몽, 꿈속의 꿈, 유체이탈, 제3의 눈은 현상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나누었을 뿐 모두 무의식을 인지하는 같은 현상이다. 다만 제3의 눈에 대하여 미리 숙지되어야 할 것은 몽롱하거나 꿈 상태인 다른 형상들과 달리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거다. 일상생활에서조차 말이다. 악령이 꼬여서 위험한 것이 아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나쁜 거고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건가? 그게 실제 악마인지 천사인지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는가? 애초에 우리 무의식에 선과 악은 누가 심었는가? 악마의 음성이든 천사의 음성이든 본질은 같다. 들린다. 우리는 주관적 사고로 판단하는 좋고 나쁨을 경계해야 한다. 인지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들리고 보인다는 것이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린 기존의 상식대로 배운 대로 세뇌된 대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본질이 흐려진 채로 믿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 홀려 아무런 대비 없이 받아들이면 정신병원 가기 딱 좋은 상황에 빠진다. 우린 꿈조차 인식하여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우린 환청 환각이라는 이름하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우린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 지옥인 전혀 다른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가? 모두가 현실적이라고 믿는 이곳에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해버린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다. 이제 우리 눈을 가리는 거추장스러운 장상들을 걷어낼 때다.